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습니다. 마음은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갈고 닦으세요. 운을 읽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모모의 북살롱. 저는 모모입니다. 오늘은 송과 함께 인사를 드리네요. 매번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책을 리뷰하는 형식으로 모모의 북살롱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실물 책을 보여드리면서 좀 생생하게 인사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니시나카 스토무 변호사입니다. 42년생이고 무려 5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동안 10,000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만났고, 그 의뢰인들 중에서 몇 번이나 똑같은 공경에 빠져서 자신을 찾아오는, 일명 운이 좀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 반대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운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 부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분석하고 또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어떤 상황들, 어떤 일들이 우리의 운들을 결정할까, 우리의 운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변호사님이 소개하는 운은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운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지은이가 느낀 것이, 운은 더 이상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과 말,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운이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운이 따르는 말들, 또 운이 따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가장 좋더라고요. 맹자, 공자 등 옛 성현들의 이야기와 저자의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출중해도 운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운을 좋게 하는 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2장,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3장,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4장,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5장,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6장, 운이 좋아지는 삶은 더 큰 운을 만든다. 모모의 북살롱, 운을 읽는 변호사. 저는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즉, 운을 부르는 말들과 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리뷰 함께 하세요.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이죠.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죠.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지만 타인의 삶을 많이 지켜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운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제 경험으로 얼굴을 보면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복스러운 얼굴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은 점술가의 영역인데 변호사가 어찌 그것까지 알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중대사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조금은 알게 되죠. 당시 제 사무소는 오사카 재판소 옆 빌딩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죠.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소 대부분인 법조 빌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명이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역시 그냥 지나가잖아. 그 뒤는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네. 역시 이 빌딩의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한 일이라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어쩐지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의 손님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통해 비슷한 인상착의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옆 빌딩에 관해서는 왜 들어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판 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용무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제 자신도 신기했죠.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의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죠.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 소송이나 해고 부당 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에 비해서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점술가가 아닌 변호사지만 이 점이 사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역시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현대사회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실 같습니다. 최근에 역사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이나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삼국지는 젊은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하늘에 달려 있다. 중국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제갈공명의 말입니다. 그는 적장을 물리치는 책략을 세워서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한탄하며 외친 말입니다. 이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성공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의미이죠.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는 있지만 후세 사람들이 상당히 각색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갈공명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했던 정치가의 후원 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인이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저는 물질적, 금전적 노력 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청의 부대신이 되어서 내각의 강요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죠. 드디어 정치가로서 일본 사회에 조금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군. 분명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뻐하려는 찰나 이 정치가는 암으로 급사했습니다. 저의 오랜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운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작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당시 저의 자만심이 그런 불운을 불러왔을지도 모르죠. 사람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운을 정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정해 줄 것 같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트이죠. 앞서 소개했지만 좋은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모이며 나쁜 사람 주변에는 꼭 나쁜 사람만 모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교우관계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운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이 좋아지는 3단계. 좋은 인간관계로 행운을 부르는 데는 이런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주죠. 격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에는 행운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말에는 극적으로 운을 바꾸는 힘이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말 한마디로 유산 다툼을 해결한 오사카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오사카에 사는 형제가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제게 이를 의뢰해 왔어요. 그 집의 아버지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고 형은 전무를, 동생은 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슈퍼마켓 경영은 형이 이어받고 동생은 회사를 떠나 독립을 해서 다른 슈퍼마켓을 차렸습니다. 유산 상속으로 문제가 된 것은 오사카 시내에 토지 500평이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로 억대를 넘어서는 유산이라 형도 동생도 서로 자기 것이라며 양보를 하지 않았죠. 저는 원만한 화해를 권했습니다. 권리는 절반씩 갖고 있으니 한쪽이 땅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한쪽에게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설득을 했죠. 그러나 형도 동생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법원 조정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양쪽의 주장은 변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중단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심리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로 상대를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유산을 상속받는다 해도 마음속에 커다란 응어리가 남아 평생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잃은 불운에 형제까지 미워하게 되는 나쁜 운명을 서로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운을 나쁘게 하는 길로 돌진하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더 없는 불효입니다. 당시 저는 변호사로서 상담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좌절감이 컸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당사자인 형제와 재판관과 함께 조정 중단을 결정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전개로 유산 분쟁이 해결된 것이죠. 그 계기는 동생이 중얼거리듯 내뱉은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나는 형한테 불리한 일 따위는 안 해. 작은 소리로 동생이 말했죠. 겨우 이 한마디의 말에 운과 불운을 나누는 아주 작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따지듯 물었죠. 나는 저 땅을 받아도 형한테 불리한 일 같은 건 안 한다고 했어. 형은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땅을 경쟁 슈퍼마켓에 팔거나 하지 않아.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동생의 목소리도 아까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목소리를 떨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 그거 정말이야? 진짜니? 그러더니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죠. 동생도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이 다툼의 원인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형제 간의 불신 때문이었죠. 문제의 토지는 형제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슈퍼마켓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에 슈퍼마켓에 2호점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돌아가신 거죠. 회사를 이어받은 형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언젠가는 그 땅에 2호점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의 그런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금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동생은 500평의 땅을 매각하려 했고 형은 동생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저 녀석은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경쟁 슈퍼마켓에 팔아서 내 사업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가게를 어떻게든 키워서 일을 넓히려고 애쓰는데 저 녀석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지키고 싶었기에 강경하게 맞섰던 거죠. 그런데 동생이 뜻밖의 형한테 불리한 일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자 동생을 향한 시기와 의심이 한순간에 거친 겁니다. 그러니 성인인 남자가 소리 높여 울음을 터뜨린 것이겠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역시 그 땅에 집착한 것은 욕심이나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서로의 오해를 푼 형제는 소송을 통한 다툼을 피하고 단번에 화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형제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동생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변호사로 일하면 여러 다툼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는 다툼이 있기에 존재하는 직업이지만 사실 다툼이 없는 게 가장 좋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다툼을 제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변호사는 참으로 죄 많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사람의 운을 좌우합니다. 이 형제의 사건은 마음속에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말은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부디 남을 배려하는 말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 커다란 행운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운을 부르는 말 두 번째. 칭찬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한다. 칭찬의 말에도 운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는 회사의 사장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대부분 칭찬을 잘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능숙하게 칭찬을 잘하면 왜 사업도 성공하는 걸까요? 바로 칭찬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을 끌어내면 사업의 운이 좋아지듯 사장이 직원에게 하는 칭찬을 통해서 직원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때문이지요. 누구라도 남을 칭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칭찬에 능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판으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화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을 자주 벌이는 사람은 칭찬에 서투르다기보다는 대체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입니다. 다툼은 불운의 씨앗이고 칭찬에 인색하면 불운을 부르는 것이니 마찬가지죠. 칭찬하면 운이 좋아지고 칭찬하지 않으면 불운을 초래합니다. 운을 부르는 말 세 번째, 격려의 말. 채소 가게집 아이를 경영자로 키운 선생님의 덕담 한마디.
격려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힘은 오래 계속되며 때로는 몇십 년이 넘게 마음을 지탱해주며 미래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죠. 유명 소설가인 세리자와 고지라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선생은 아이들이 박사가 되고 싶다, 장관이 되고 싶다, 이런 대답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채소 가게를 할 거예요. 우리 집이 채소 가게니까요. 꿈이 작다며 같은 반 아이들이 웃었지만 세리자와 선생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꿈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네. 마을에서 으뜸가는 채소가게 사장님이 되렴. 그 아이는 선생님의 말이 아주 기뻤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채소가게 사장님이 되었죠. 선생님이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가 훗날 세리자와 선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선생은 그런 말을 했었나 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격려의 말을 들으면 생각지 못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칭찬을 한 본인조차 잊어버린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을 배려하는 말은 운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칭찬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의 운을 높여준다. 격려는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 사람의 평생 운을 좋게 해준다. 운을 높이려면 좋은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